우리 사람의 성품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와 또 습관적으로 생활해 오던 습성, 그리고 태어날 때 지구와 태양 등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의 기운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신의 성품은 본인이 알 수가 없어요. 본인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별들의 기운에 의해서 생겨났다는 건 잘 납득을 못합니다. 특히 이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의 기운은 천성이라고 하여, 하늘의 성품이다 이거예요. 천성이라고 하여 날씨에 따라 꽃이 다르게 피듯이 우리나라 봄하고 서양의 봄하고 틀립니다. 그 날씨가 틀려서 그래요. 온도가 틀려서. 그 우리는 뭐 개나리, 진달래 뭐 이런 거 피는데 딴 데는 그런 거 뭐 히아신스 뭐 하여튼 다른 게 펴요. 이렇게 꽃이 다르듯이 우리의 인생 또한 커다란 영향을 받습니다. 그 기후가 다른 이유가 천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천성검사는 바로 하늘에 떠 있는 천체의 영향으로 형성된 우리의 성품과 그리고 활동력, 또 자신도 모르는 자신의 장단점을 발견하여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특히 이 천성검사는 오늘의 이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도자를 찾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선택한 지도자가 아니라 하늘이 선택한 지도자를 찾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처한 위기는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평면적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체로 많은 인간들은. 지금 처한 위기는 인간이 노력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할 수 있는 기운을 하늘로부터 받아와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천성검사는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가려내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해내는데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합격을, 그리고 자질이 부족하면 실격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성검사의 이 판정은 결코 그 사람의 인격이나 자격 조건을 따지기 위해 내린 판단이 아닙니다. 세상을 능히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사태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천성검사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의 당 대표로 있는 황교안 씨의 천성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생년월일은 인터넷에 떠도는 것으로 양력인지 음력인지 정확하지 않아 일단 양력으로 놓고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시는 알 수가 없어서, 몇 시에 태어났는지 알 수가 없어서 천성검사에서 뺐습니다. 때문에 이 생년월일이 사실과 다르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생년월일이 사실과 다르면 또한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예. 그러나 맞으면 거의 틀리는 게 없어요. 그러나 생년월일이 틀리면은 잘못 본 거니까 틀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저 황교안 씨는 1957년 4월 15일생입니다. 그리고 천성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그 별들의 기운, 성운, 별들의 기운인 성운은 장미예요, 성운이. 그리고 피타고라스 넘버는 5번, 코스모스 넘버는 766, 그리고 라이프 패턴은 자기자리, 그리고 에너지 패턴은 활력, 속빈 강정, 황제입니다. 예. 지금까지 본 사람 가운데는 에너지 패턴이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활력과 황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성운인 장미의 특징은 마음씨 좋은 사람입니다. 장미는 다 마음씨 좋아요. 그러나 이 장미가
아름답지만 그 안에는 가시를 품고 있듯이 착한 마음 이면에는 날카로움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장미가 겉에서 보면은 모두 꽃이 이쁘지만 그 안에 보면 가시가 있다 이거예요. 어디가 까탈스러운 점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황규환 씨는 겉보기에 마치, 근데 여기 있는 사진은 뭐 특별한 중요한 게 아니면은 나중에 유튜브를 보시기 바랍니다. 겉보기에는 마치 이 도서관 관장님처럼 온후해 보이지만 저 황규환 씨를 무시하고 해코지를 하면은 가시처럼 따박따박 따지는 그런 이론가이기도 합니다. 예, 가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 사람인데 또 안 좋을 때는 또 따박따박 따지고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송은이 장미인 사람의 특징은 착하고 약하지만 때로는 이치를 따져 논리에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직업은 황규환 씨의 가장 적합한 직업은 학자, 자원봉사자, 아니면 인권운동가, 또 의사 등이 있습니다. 지금 저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대편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또 겸손한 태도를 보이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무리할 정도로 선심을 베풀지만 상대편이 잘못을 했는데도, 나한테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황규환 씨한테 잘못 저질렀는데도 사과를 안 하고 태도가 공손하지 못하면 또 쪼박쪼박 따져서 물으면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장미예요. 장미의 기운을 받은 사람은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송은이 장미인 사람의 문제는, 장미인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은 편하게 살고 좋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현실을 제압할 수 있는 기세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부족한 게 장미예요. 꽃만, 향기만 저기 하지 현실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장미의 특성은 밀면 미는 대로 밀리는 것입니다. 밟으면 밟힌다 이런 얘기예요. 대들지 못하고. 좋은 상황에서는 공손한 태도로 선심을 베풀며 살 수 있지만 나쁜 상황은 저항을 할 뿐 그것을 뒤집어 엎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저항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뒤집어 엎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서 저항하는 거예요. 저기. 이 장미의 송은을 타고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은 우리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또 비스마르크,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 또 찰리 채플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황규환 씨의 피타고라스 남바는 5번입니다. 5번. 피타고라스 남바는 1번에서부터 22번까지 있죠. 5번은 중간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5번의 특징은 사람과의 연분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람과의 연분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고, 상황이 불리하면 남모르게 또 발빠르게 움직여 그 상황을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예를 들면 국무총리였으면은 대통령하고 함께 길을 가야 되는데 상황이 불리하다 그러면 대통령하고 뭐 관계없고 자기 길을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또 위급한 상황에서는, 위급한 상황이 오면은 같이 협동해서 어떻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 본인은 개인적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해서 자기 살 길을 찾는 타입입니다. 저거요. 혼자 먹고 살겠다고. 그래서 무척 이기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냥 같이 옆에 같이 먹지. 혼자 먹고 살겠다. 자기 살 길을 찾습니다. 개인적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더불어서 매사에 계획적이기보다는 충동적이며 또 평범한 것에는 만족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가시가 있어서, 반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반항심을 불태우는 그런 성격입니다. 한마디로 하지 말라면 더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면 더 하는 거죠. 보통 때는 착해요. 그러나 하지 말라면 더 하는 것이 피타고라스 남바 5번입니다. 그러니까
장미도 가시 있죠. 피타고라스 남바도 반항적이죠. 이런 걸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면 어차피 천체의 기운은 같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연구해서 본 거랑 저 사람이 연구해서 본 거랑 보는 방법이 틀린 것 뿐인 거지 결국 같은 결론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스모스 넘버는 766입니다. 먼저 맨 앞번호는 숙명이에요. 가운데 번호는 운명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세 번째 번호는 외관입니다. 겉에서 볼 때. 그래서 먼저 숙명 패턴인 7번의 특징은 재미가 있어야 뭐든지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재미가 없으면 아무리 즐거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재미없으면 남들이 아무리 즐겁다 하더라도 안 해요. 근데 본인이 재미가 있어야지만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재미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민첩하게 또 수완 좋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한 길을 찾는 안목 또한 뛰어납니다. 나는 뭘 하면 좋을까? 이런 걸 고민할 때 이 사람은 자기 길을 찾아서 나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재미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 재미를 위주로 해서 자기가 어떤 업적을 쌓아서 뭐 예를 들면 돈을 벌었건 뭐 업적을 쌓건 그것을 또 다른데 재미를 위해서 잘못 쓰면 그동안 쌓은 업적이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제하고 인내하는 것에 재미를 붙여야지만이 위협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재미도 이거 힘들어서 어떻게 인내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 자체를 재밌게 생각하면은 위협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운명 패턴은 6번입니다. 이 6번의 한마디로 이 6번의 특징을 말하자면 위험입니다. 위험을 지키자. 위험. 어딘가 모르게 근엄한 자세로 임하는 것이 이 운명 패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황교안 씨는 어딘가 모르게 좀 여러분들부터 좀 근엄해 보이는 부분이 있죠. 그게 운명 패턴이 6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번호는 자기 규율 또한 엄격합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규율이 엄격해요. 저런 사람은. 그래서 또 저런 사람이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이다 싶으면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낌없이 돕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잘못도 아닌데 자기 잘못이라고 뒤집어 쓰면 그 위험 때문에 변명을 못해요. 변명을 못하고 가만히 있고 그대로 뒤집어 쓰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심하게 궁지에 몰리면은 궁지에 몰리면 그 궁지를 해결하기보다는 자살을 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막 몰아붙이면 자살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황교안 씨의 운명입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외관, 겉에서 볼 때 느끼는 것도 역시 같은 6번입니다. 그래서 남을 후원할 때는 서슴없이 도와주며 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다 싶으면 아낌없이 도와줍니다. 사람들이 그걸 본다 이거예요. 그리고 항상 근엄한 표정으로 일하는 자세가 진솔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진솔하게 느끼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남들은 착실하게 도와준다 싶으면 확실하게 또 도와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황교안 씨의 라이프 패턴, 그 생활 패턴은 자기자리형입니다. 자기자리. 이 자기자리형은 어느 방면으로 나서든 무슨 일이 됐든 자기 적성에 맞게 순응하는 타입입니다. 이 일도 순응하고 저 일도 순응하고 다 순응해요. 그래서 자기자리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과 융화하면서 자기 길을 가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황교안 씨는 어떤 역경을 만나더라도 그 역경에서 자포자기하지 않고 그 역경도 마치 자기가 원했던 세계를 만난 것처럼 편안하게 또 대처하면서 나갑니다. 때문에 이런 사람은 별 문제가 없어서 또 편안하게 식구처럼 함께 지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리 형은 그래도 좋은 형이죠. 나쁜 형은 아닙니다. 취직할 때는 유리한 겁니다. 이 황교안 씨의 에너지 패턴은 활력, 속빈 강정, 황제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모두 최고로 강한 에너지 패턴에 속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강한 것이 활력, 황제, 또 창건, 출세,
그리고 이 출세 바로 밑에가 속빈강정이에요. 그러니까 속빈강정에서부터 내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려가는 고기가 속빈강정이에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모두 최고로 강한 에너지 패턴에 속합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시간을 몰라서 그건 몰라요. 특히 속빈강정이라는 것은 강한 상태에서 꺾여 내려가는 첫 번째 단계로 아직 겉의 힘은 그런대로 강력해 보이지만 실속이 없어서 속빈강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속빈강정도 강한 축에 들어갑니다. 속빈강정까지가. 근데 실속이 없는 거죠. 자, 먼저 이 활력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파워로, 활력은 제일 센 파워예요. 이 힘을 갖고 태어나면 뭐든지 활력 넘치게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활력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면 꼭 성과를 내요. 다른 사람은 하다가 마는데 그게 활력이에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들어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숙달이 빠릅니다. 빨리빨리 마스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못하는데 금방금방 마스터해요. 그래서 많은 자격증이나 또 많은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체로 이 에너지가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에너지는 그렇게 숙달은 잘하는데 남을 지배하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에 활력을 빼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황제, 창건, 출세 이 셋을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하면 잘하지만 남을 지배하는 힘이 없어요. 단지 정성껏 윗사람을 섬기고 또 공경할 뿐입니다. 한마디로 착한 사람입니다. 활력 있는 사람은 대부분 착한 사람이에요. 속빈강정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힘은 강해 보이나 실속이 없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온후하지만, 사람이 온후해 보여요. 온후하지만 적극성이 없으며 또 웅디한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이지 않고도 웅디하지 않아요. 때문에 이 속빈강정이 들어있는 사람은 마음 편한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매사 순종적이고 원만하게 화합합니다. 특히 이것이 들어있는 사람은 싸우는 걸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다툼을 싫어하고 또 다툴 일은 피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다툴 일은 피하고 안 가요. 때문에 안 다투고 이기려면,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머리가 있어서 머리가 좋으면은 다투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치밀한 그리고 세밀한 작전으로 제압할 수 있도록 미리 머리를 써야 합니다. 황제는, 이제 세 번째, 황제는 최고의 힘으로 절대 남에게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황제가 들어있는 사람은 절대 남한테 고개 숙이질 않아요. 상황이 어쩔 수 없어 남의 밑에 있더라도 절대 속으로 머리 숙이는 법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뭐 네 했겠지만 속으로는 네 한 게 아니에요. 또 뛰어난 계략과 또 리더의 기운이 있어서 언젠간 그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래서 황교안 씨가 지금 뭐예요? 당대표입니다.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저는 우두머리가 된 게 이 황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인상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지 않잖아요. 도서관 관장이 내가 보면 딱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굳건하게 그리고 꿋꿋하게 내 길을 가는 기계가 바로 황제입니다. 단 겸허한 자세로 배려하는 수양을 쌓아야지 무리가 없습니다. 부하만 있으면 안 되죠. 부하들을 또 잘 저기해야지. 안 그러면 배려를 안 하면 나중에 수양을 쌓지 않으면 무리가 따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상이 황교안 씨의 천성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엔 어떠셨는지요? 자, 일단 황교안 씨의 천성검사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서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은 합격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실격을 당해야 되는지. 첫째, 마음씨가 착하다. 둘째, 현실을 제압하는 기세가 부족하다. 셋째, 밀면 밀린다. 넷째, 잘못하고 사과 안 하면 조목조목 따진다. 다섯 번째, 사람과의 연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 때문에 상황이 불리하면 발빠르게 혼자 빠져나간다. 일곱 번째, 위급한 상황에서는 협동보다 자기 살 길을 찾는다. 여덟 번째,
반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반항심을 불태운다. 9번째, 재미를 위해 한다. 10번째, 자신을 위한 길을 찾는 안목이 뛰어나다. 자신을 위한 길을 찾는 안목이 뛰어나다. 11번째, 항상 근엄한 자세로 임하며 자기 규율이 엄격하다. 12번째,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아낌없이 돕는다. 13번째, 역경을 만나도 자포자기하지 않으며 세상과 융화하며 자기 길을 간다. 14번째, 뭐든지 활력 넘치게 성과를 내며 숙달이 빠르다. 15번째, 적극성이 없으며 뭉디한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 16번째, 남들과 다투기를 싫어하고 매사 순종적으로 원만하게 화합한다. 17번째, 남에게 절대 고개 숙이지 않는다. 18번째, 뛰어난 계략과 리더십이 있어 언젠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된다. 이 황교안 씨의 에너지 패턴은 무척 강한 편입니다. 그러나 이 성운과 피타고라스 넘버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에너지 패턴은 당연히 합격 수준이나 장미라는 성운이 크게 세상을 제압할 수 있는 자질이 아닌 것입니다. 평화시대 때는 황교안 씨가 대통령 되면 좋을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위기시대 때는 이 장미는 크게 세상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아닙니다. 또 위기의 상황에서 함께 힘을 모아 대처해야 하는데 혼자만 살 길을 찾는 피타고라스 넘버도 환영할 일이 아닙니다. 평화시대 때는 상관없죠. 지금 위기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은 아주 대한민국은 중요한 시기입니다. 통일할 수도 있는 시기고요. 때문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 황교안 씨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데 설사 대통령이 된다 해도 그 다음에 이북하고 문제나 또 주변국들이 끌어가는데 이끌리지 않고 대처할 수 있을지 의심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들보다 앞에가 있어야 되거든요. 앞에가 있어야지 이게 주물릴 수가 있는데 본인이 딸려가면 주물림을 당하죠. 황교안 씨는 지금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 지금의 사태를 잘 해결해 풍족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표현이겠지만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할 사람은 저렇게 머리 깎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저것도 좋아하는 국민들도 있어요. 머리 깎는 걸. 뭐 절간에 다니는 사람이지 왜 이렇게 머리 깎는 걸 좋아하는지. 저 밑에 사람들은 머리 깎아도 돼요. 근데 저 양반도 우두머리라고 하면서 무슨 우두머리가 저렇게 머리나 깎고 앉아있으면 저 어떻게 저거. 저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저게 우두머리 갈 짓이 아니에요. 황제에다 창반 하나만 더 있었으면 저런 일 안 합니다. 절대로. 와서 누가 봐서 자기 머리 가죽을 벗기는 한이 있어도 저런 스스로 깎지 않아요. 저런 일은 당을 이끌고 있는 대표가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 밑에 사람 깎으라 그러지 차라리. 나경원이 보고 깎으라 그러든가 하지. 왜 본인이 깎는다고 그래. 머리 깎을 생각을 할 시간에 세상을 바로잡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거 하나 저거 하나 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거 하면 이런 대로 저거 하면 저런 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지금 저 깎는 거 갖고 갔잖아요. 대표자에게 삭발은 그저 반항일 뿐입니다. 지금 반항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세상 가서 좀 바꿔서 지배해달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반항이라고 앉아있으면 또 우리 국민이 바라는 희망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상황을 요즘 이 사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겠지만 방법은 그런 방법이겠지만 그럼 그 앞에 가진 말았어야 돼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사람이
자유민주주의 장례식을 치른다는 것은 매우 짧은 생각인 것입니다. 저를 지키라 그랬더니 본인이 아주 장례식 치러버리면 저 어떻게 해요, 저게. 끝난 거 아니에요? 저렇게 되면. 지켜야 할 자유민주주의를 먼저 죽여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회복이지 장래가 아닌 것입니다. 전 상징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아무리 상징적이라지만 저것은 상징이 아니라 현실인 것입니다. 현실이잖아요, 저게. 현실이니까 사진에 찍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죽인 거예요, 저렇게 되면. 때문에 황교안 씨의 자질 또한 실격입니다. 예, 실격입니다. 물론 이 천성검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오늘의 대한민국 회복과 또 국제적으로도 유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통일 한국을 만들 적임자를 찾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적임자 찾기도 이렇게 쉬운 게 아닌 거죠. 저 사람들이 다 안 되는 이유가 저러니까 안 된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이 뛰어난 적임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나타날 수도 않을 수도 있어요. 부근이 안 좋으면 안 나타나요. 나타나지 않을 때는 여러분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택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여지까지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택할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자유민주주의 국민이 됐든지 공산주의가 됐든지 나뉘어져야 돼요, 완전히. 그리고 공산주의 다 입으로 쫓아버려야 되고.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할 사람들은 패를 갈라서, 패를 갈리면 새가 약해집니다. 힘이 약해져요. 패를 갈라 새를 약하게 하지 말고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하에 일치단결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아직 우리는 이런 정치 풍토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그럼 황교안 씨의 천성검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